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맛있는 수박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올해 여름도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썰었습니다. 수박이 맛있어도 껍질 때문에 손이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께서 수박 손질해서 냉장고 넣어두시곤 했는데 그게 바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셨겠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맛있는 과일을 고르고 세척하고 다듬어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 도시락 가게 사장입니다. 제 밑에 1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일 도시락 한다고 하면 그게 돈이 되냐며 여쭤보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간편한 걸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 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바쁜 직장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주문해주고 계세요. 그에 보답하기 위해 동생과 저는 휴가를 떠나도 무조건 맛있는 과일, 당도 높은 과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가 적은 돈으로 창업한 게 대박나서 가게 때문에 진 빚은 따로 없어요. 코로나 때도 주문건이 오히려 급증했고 병원이나 자가격리하는 분들께 많이 배달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위기는 없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네요.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서 저와 여동생은 드디어 수박의 곤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동생이랑 과일 손질하면서 귀로는 열심히 사연 라디오를 듣고는 하는데요. 동생이 제 시댁 사연도 보내보면 어떻겠냐 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만약 제 사연 읽어주시면 그때도 저는 일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의 소개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봉 좋은 IT 회사에 다니는 아주 멀끔한 청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친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서로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죠.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 안 하고 남편은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은데 그냥 연애를 못하는 남자였대요. 제 친구 말로는 남편이 20대 끝자락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어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자존감이 무척 떨어져 보였다 하네요. 친구가 자기 남편 따라 모임할 때면 제 남편만 늘 혼자 참석했대요. 겪어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항상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친구는 제게 그 사람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디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걱정도 했는데요. 아무렴 친구가 그런 사람을 제게 소개해줄 리 없다 생각하고 소개팅에 속는 셈 치고 나가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저와 눈을 잘 못 마주치더군요. 완전 쑥맥이구나 싶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낯가리는 게 없어졌는지 말도 잘하고 유쾌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성원 씨는 왜 그동안 연애를 못했어요? 혹시 저처럼 일 중독인가요? 농담인 거 아시죠? 저의 농담 섞인 물음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제게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께서 좀 많이 극성이세요. 그때 남편의 얼굴에 들이오는 그림자를 보며 뭔가 저만의 사정이 있구나 싶었어요. 전혀 마마보이로는 안 보였으니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아시고는 상대방 여자를 알아내 둘 사이를 회방 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본인이 검증한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 집안에 못 들이신다고요. 대신 어머니께서 교회에 있는 참한 처자 연결시켜준다고 항상 소개해 주셨다네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끌리지도 않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연애를 그냥 포기했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정이 짠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과 만약 결혼한다고 상상하니 조금 암담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버거울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물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제 미래를 위해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이건 뭐 상사병도 아니고 일하다가도 매번 그 사람 얼굴이 아른거려서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남편은 답장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가지 않겠냐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 또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정이 붙었어요. 남편을 만나볼수록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경제관념도 뚜렷했고 직업도 괜찮았고 성품까지 괜찮은 남편이었기에 두 눈 질끔 감고 딱 남편만 보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시모를 극복한다면 결혼 후에는 뭐 어렵겠냐며 제가 조금 오만했었죠. 엄마께서는 어려운 길 사서 간다고 걱정하시고 말리시다가 남편 만나보시곤 너무 괜찮은 청년이라며 꽉 잡으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연애 사실을 숨긴 남편이 결혼한다고 집에 선언하자 예비 시모께서는 뒤집어졌다 합니다. 어떻게 나 몰래 연애질을 했냐고 아주 분하시다고 길길이 날뛰셨대요. 주눅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제서야 겁이 나더군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모험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남편은 결혼 약속한 제가 어머니 때문에 도망이라도 갈까봐 계속 안절부절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했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자, 겁먹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담력 테스트라도 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편을 한번 휙 노려보시더니 이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종교는 있고? 아, 어머님, 저는 무교입니다. 아,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불자세요. 아버지는 저처럼 무종교이시고요. 이래서 내가 교회에서 짝 만나야 한다고 한 거야. 모태 신앙에 독실한 크리스천 자매님들 두고 지금 성원이 너 뭐 하는 거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엄마, 제가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러실 거면 식사는 왜 하러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성원 씨, 침착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편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원 씨랑 저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종교랑 무관하게 저 평생 모난 행동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요? 뭐 그럼 초대했으니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배고프니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하자. 예비 시모는 벼란간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부엌에서 봉투를 들고 와서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증이 붙은 봉지를 보니 딱 봐도 배달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배달시키셨어요? 아, 저희 같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제가 밖에서 모시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시더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아가씨, 내가 배달 음식 시켜서 기분 나빠? 저는 그때 남편을 꼭 붙잡고 괜찮다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집에 초대해놓고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린 예비 시모,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머저리같이 거기서 또 먹었냐고 저는 엄마께 등짝을 맞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싸움하는 예비 시모께 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순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엄한 어머님께 혼나면서 자라서 그런지 어머님 호통에 몸부터 굳더라고요. 상원 씨, 나 괜찮아. 냄새가 좋네요, 어머님. 땡땡 갈비찜이네요. 저 여기 갈비찜 되게 좋아해요. 배달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직접 저 생각해서 메뉴 고르고 주문하신 건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나마 치킨 아닌 게 어디냐며
갈비찜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비를 시키셨네 하고 머릿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했죠. 제가 세상 구김살 없이 굴자 예비 남편과 함께 당황하던 예비 시모였어요. 진심으로 너무 맛있게 먹으니 예비 시모께선 이내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 말씀하더라고요. 되게 얄밉게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 거랑 얄밉게 먹는 건 달라요. 잘 먹는 거 보기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그 후자에 해당하네. 체중도 좀 나가 보이는데 적당히 먹어요. 그리고 보니까 고급 입맛은 아니네. 그나마 아무거나 잘 먹어서 다행이야. 내 아들 등골 휘지는 않겠어. 네, 저 어머님이랑 입맛 비슷한가 봐요. 맛있네요. 맛집이라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뭐? 아이고 참나. 내 아들이 괜찮은 교회 처자들을 다 거절해서 이제 마땅히 소개시켜줄 사람 없어 너 허락한 거야. 어디 네가 마음에 들어서 부른 줄 아니? 머리 꽃단 사람처럼 실실 웃지 마라. 보기 좀 그렇다. 선 넘는 예비 시모의 말에 속이 뒤집어져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다른 건 안 보고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어머님, 아무 뜻 없어요. 하고 예비 시모의 심기를 은근히 긁어드렸어요. 지지 않는 제 태도에 의외로 예비 시모는 괴롭히는 재미도 없는지 더 이상 안 건드리더라고요. 무사히 식사를 끝내고 남편은 어머니 대신 미안하다고 제게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예비 남편 말 들어보니 시모께서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나이 들어 기독교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학생 때부터 장남과 차남인 남편까지 억지로 끌고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시숙은 교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반항을 심하게 해서 어떤 날은 시모가 때려서 교회에 데리고 가기도 하셨대요. 성인이 되어 남편이 독립하고 나서야 시모의 강요에서 벗어났지만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자 두 아들을 차별하시고 막말도 많이 하셨다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남편을 통제하시려고 연애도 결혼도 회방을 놓으신 거죠. 저는 친모가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는데 인사드릴 때 보니 남편과 시모께서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시모와 첫 만남은 매우 강렬했지만 다행히 그때 이후로는 별일 없었어요. 상견례 때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나마 어른들끼리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예를 갖추시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식장 예약까지 다 잡았는데 시모께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꼭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께서는 불교를 믿으셔서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예식장 빌려서 결혼한다고 시모께 말씀드렸지만 시모께서는 본인 의견 안 들어준다고 제 앞에서 또 막말을 하셨어요. 성원이 너 정말 결혼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소라 너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식장까지 양보해야 되니? 우리 성원이는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 어머님, 저희 이미 업체 통해서 식장 다 예약했어요. 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다 묶여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하면 하객분들 식사 문제도 번거로워지거든요. 출장 뷔페 불러야지. 출장 뷔페보다 하객분들은 호텔 식사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퀄리티 좋은 음식 대접해드려야죠. 하여튼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억지 부리며 저를 타박하는 시모를 보고 남편도 나서더군요. 엄마, 제발 좀 억지 그만 부리세요. 나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교회에서 꼭 결혼해야 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끌고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죠. 왜 이 사람 탓을 해요? 우리 둘 다 무교니까 식장 빌려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예약 다 끝났고 남은 잔금만 치르면 끝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 둘 다 양가에 아무런 도움 안 받고 저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제발 저희 존중 좀 해주세요. 어머머 잘났다 그래. 내가 너 결혼하는데 돈 안 보태줬으니 잠자코 있다가 결혼식에만 참석하라는 말이지? 소라 제가 그렇게 말하라 시켰니? 웃겨 정말. 어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아니요, 제 의견이에요 엄마. 소라씨 탓 좀 그만하세요. 교회에서 결혼해야 더 이득이라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신도들 참석해서 축의금 배로 들어올 텐데. 어머님, 그럼 혹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절에서 결혼식 하라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엄마께서 무작정 절에서 하자고 하셨어도 저는 똑같이 거절했을 거예요. 어머님 교회 신도분들도 다 모시고 절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문올리에 문올리로 반박하는 제 말에 시모께서는 말문이 막혀버리시더군요. 뭐? 아니 절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말을 말자. 소라 너 참 맹랑하다.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내 아들 어떻게 저렇게 구워 삶았니? 저는 빨리 결혼식만 잘 끝내자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시모랑 집이 멀어서 자주 볼 일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저를 위해서 시모께 대신 화내주고 목소리를 내는 남편의 태도 보고 저는 더 안심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모는 또 종교를 빌미를 삼아 저를 괴롭히더군요. 어머님과 시숙네 가족들은 기독교이니 차남이 제사를 다 지내야 한다며 저를 부르셔서 제사 음식 마련을 하셨죠. 애초에 기독교인이면서 제사를 꼭 지내겠다는 마음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님께 시달릴 거 예상하면서도 결혼 후 첫 제사이니 도와드리러 간 거였어요. 시부께서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정말 남편 생각해서 갔던 거였죠. 시댁에는 어머님과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제게만 음식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 새벽부터 나 따라다니면서 장 보느라 고생했다. 둘째 너는 첫째한테 고마워해야 돼. 네가 할 일까지 다 했잖니. 형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 가게에 과일 들어오는 시간이라 시간 뺄 수가 없었어요. 동서, 가게에 신경 쓰는 만큼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지. 사람 좋아 보이던 형님은 시숙이 없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첫째야, 너는 나랑 과일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아침 먹고 나니 입이 텁텁해. 네, 어머님. 제가 복숭아 깎아올게요. 형님과 시모는 제가 가게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둘이서만 먹으면서 제게는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과일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장 보는 것도 일이니 그거 못 도와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네요. 하며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저는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열심히 전을 부쳤습니다. 전만 부쳤을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파에서 명령하는 형님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있을 때야 저도 시모께 지지 않으려 말대꾸했지만 남편 없는 곳에서는 혼자라서 뭐라 말대꾸도 잘 못했거든요. 그땐 더 어리기도 했고 저만 외톨이인 그 상황이 좀 무서웠어요. 알겠다고 웃다가 저는 미소도 말도 잃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하고 둘이서 저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도 틈틈이 찍어 놓으면서 제사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참 독하죠. 애초에 제가 이 정도로 안 독했으면 남편이랑 결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증거를 남겨놔야 다음에는 두 사람이 저를 안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제가 열심히 꼭두각시 인형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동서는 과일 깎아서 파는 게 뭐가 돈이 된다고 동생까지 끼고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게 돈 뭐 얼마나 번다고. 아휴, 그냥 차라리 우리네가 용돈 줄 테니 여기서 어머님 모시면서 살아. 그러니까 말이다. 나는 처음에 뭔 도시락 가게를 한 데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과일 도시락이라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대학까지 나온 애가 한심하게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며느리 뭐 하냐고 신도들이 물으면 말하기 참 그래. 차라리 너처럼 전업주부면 몰라. 저는 고무장갑을 빼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가게일 제쳐두고 와서 종일 혼자서 음식 장만했는데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 일하다가 말고 뭐 하는 거야? 화났다 뭐 이거야? 동서 일한 거 어련히 수고비 안 챙겨줄까? 수고비 안 챙겨주셔도 저 충분히 많이 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 불러놓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까 중국집 배달 왔을 때도 저 많이 참았어요. 먹어보란 말도 없이 두 분이서 탕수육 드시고 저는 남은 자장면 불어 터진 거 먹으라고 주고 가셨잖아요. 저 이런 취급 당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러 왔는데 두 분 아무리 저보다 윗 어른이시라지만 이게 무슨 경우예요? 공경도 할만해야 공경하죠.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제 행동에 시모와 형님은 벙쪄 있었고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고 시댁 작은 방에서 잠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달래주고 저는 종일 있었던 일 말하며 찍었던 사진들과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나 오늘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아니, 나 지금껏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당신 어머니 진절머리나. 오늘은 형님까지 합세하셔서 내가 오늘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은 몰라. 형님이랑 어머님? 자기들끼리 탕수육에 잔치 벌이고 나는 일 다하고 불어터진 자장면 주더라. 내가 아무리 독한 마음 가져볼래도 너무 서럽더라. 나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너무 힘들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이런 취급받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일어난 일이야. 집에 가자. 다신 여기 안 와도 돼.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에서 나와 시댁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남편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또 저 건방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다르게 저를 골리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며느리 손맛이 아주 좋아. 성원이 넌 결혼 잘했다. 앞으로는 소라가 전적으로 오늘처럼 시댁 제사, 시댁 행사 음식하면 되겠어.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말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내 며느리한테 일을 다 떠넘기실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대드는 것 좀 봐라. 좀 맹랑한 것. 기분 안 상한 척 늘 빙구처럼 실실 웃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성원아, 너도 봤지? 남편은 그런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 이 집 사람 아닙니다. 딱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남편의 선언에 시모는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불쌍한 척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이 사람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 다신 이 집에 안 와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부를 일도 없어요. 다신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 결혼 막 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드렸어요. 저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됐죠. 아유, 서방님, 저는 동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그러시자 하시니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악의는 없었어요. 넌 지금 내 편을 들어야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서서 뭐 하세요? 마침 도착한 아주버님은 사태 파악하시느라 정신 없어 보였네요. 형, 나 형도 안 볼 거야. 우리 가족 이제 제발 인연 끊고 살자. 형이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봐. 난 진짜 더는 못해. 뒤늦게 도착한 시숙에게 인연 끊자는 남편을 보고 시모께서는 어디 장남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되려 화를 내셨어요. 너 어디 네 형한테 그따위로 말해? 감히 우리 장남한테? 어머니, 저 생활비도 이제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을 치셨죠.
남편이 심옥계 생활비를 보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각출해서 썼으니까요. 생활비는 우리 장남이 주고 있는데 넌 무슨 헛소리냐? 임마, 당장 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엄마, 뭘 어떻게 하셨음 순하디 순한 성원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지난 몇 개월간 성원이가 엄마 생활비 드린 거라고요. 남편과 시숙의 대화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들어보니 시숙께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형님과 심옥께 차마 말도 못 꺼낸 채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유로운 남편이 형님네와 시댁 생활비 구멍나지 않게 메꿔줬던 거고요. 금방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하시곤 면접 보러 다니거나 일용직 일을 하셨다 합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형님과 시모는 주저앉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쓴소리를 하다가 이내 형님에게 왜 섣불리 행동했냐며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무리 그러시자 해도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지. 당신도 결혼할 때도 똑같이 겪었으면서 그때 내 동생이 얼마나 당신 편 들어줬어.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지. 형님은 바로 깨갱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죠. 미안해, 동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형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사과 받기 싫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도 함께 사과하더군요. 재수씨,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죄송해요. 시부께서 돌아가시고 시숙이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이기에 시모께서는 장남 눈치를 엄청 봤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으니 시모도 금방 꼬리를 내리셨죠. 아니 뭐 결혼 후에 신고식 한 거 가지고 그러니. 남자들은 빠져라. 여자들 일이니. 소라야, 내가 미안하다. 서운하게 느꼈으면 말이다.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네가 너무 오늘따라 많이 감정적인 것 같구나. 그러자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사과를 하시려면 좀 진정성 있게 똑바로 사과하세요.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연세 좀 생각하세요. 철 좀 드시라고요, 제발.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엄마께서 부탁하시는 일 저도 안 해요. 에이그, 뭔 소리야 그건. 너 지금 교회 얘기가 왜 나와? 멀쩡히 다니던 교회를 왜 안 가?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고 둘째 교회 안 다니니까 저라도 나오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사람 데리고 같이 교회 나섰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교회랑 교회 사람들 챙기기 이전에 집안에 들인 귀한 식구부터 챙기세요. 어떻게 한 식구 된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세요? 지금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뀌실 거 알아요. 그러니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나갈게요. 그럼 좀 바뀌시겠죠. 이러다 저희 형제간도 원수 되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모께서는 정말 신앙심이 깊은 것보다는 교회에 매일 자식 자랑을 하러 다니시던 거였어요. 본인께는 자랑거리인 아들들인데 저희 남편 둘째는 교회 질색하고 큰아들인 시숙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못 데려간다니 겁이 나셨나 봐요. 시모는 갑자기 울먹거리곤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머님의 진심 없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아서 저와 남편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누구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댁을 벗어났죠. 그러니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3명에게 번갈아 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이참에 번호를 바꾸자고까지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긴 세월 남편 가슴에도 단단히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니 회복은 빠르게 되더군요. 저와 남편은 굳이 그날 일과 시댁 관련 일은 서로 말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찾아온 시숙과 형님, 그리고 시모를 보는데 그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더군요. 다행히 가게에는 저보다 더 기센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다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제 동생은 이미 제게 들어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밝은 얼굴로 시댁 식구들께 인사했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과일을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어른이 왔는데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네요. 여전히 말을 밉게 하는 시모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님 대신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과하러 왔는데 엄마 여기서도 심술 부릴 거예요? 아, 그래, 사과하자고. 얼른 하고 가자고. 그러자 제 동생은 벼랑간 웃음이 빵 터져서 웃었어요. 사돈 처녀는 뭐가 그렇게 웃겨서 어른 두고 그렇게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 가게에서 제가 웃는 것도 맘대로 못 웃는 거죠? 사과하시러 오신 건 맞으세요? 그럼 말로만 사과하시면 안 되죠. 언니, 먼저 퇴근해. 응? 언니 종일 부려먹은 거 사과하고 싶으시다잖아. 내가 기회는 드려야지. 언니는 그만 들어가 봐. 자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른 앞치마들 하시고요. 제가 매뉴얼 설명 드릴 테니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위생모 써주시고요. 당황해하는 시댁 식구들께 동생은 위생모와 앞치마를 내밀고 형님과 시숙은 말없이 착용하더라고요. 반면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셨죠. 사돈 처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사과 안 됐지 일하러 왔댔어? 니들은 또 왜 그걸 하고 있어? 얼른 벗어. 어쩌죠? 말로 하시는 사과는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왜 진심도 없는 사과를 자꾸 하세요? 저희 언니가 받기 싫다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 무임금으로 부려먹으신 건 갚으셔야죠, 사돈 어르신. 제 동생은 저를 조기 퇴근시키고 기어코 시숙, 형님 그리고 시모께 가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게는 조그맣지만 하루에 한 트럭 과일이 배송 오면 다 정리하고 세척하고 다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모는 아들들이랑 화해는 하고 싶으니 마지못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동생은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제 시댁 식구들에게 야무지게 일을 시켰대요. 이거 이렇게 힘들다고 던지시면 과일 흠집 나요. 아유,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지. 이제 흠집 날 때마다 그 과일은 개인 사비로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일 던지지 마세요, 절대. 코딱지만한 가게에 웬 과일이 이렇게 많아? 시모는 투덜거리면서도 나름 열심히 가게 일을 도우셨다 합니다. 시숙과 형님은 의외로 실수 없이 묵묵하게 일을 잘하셨대요. 온종일 시달려도 일이 끝나질 않자 시모께서는 도망가려 했다네요. 어디 가세요? 아니, 사돈 처녀, 내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하시던 일은 다 마무리하셔야죠. 드실 점심도 이미 시켰는데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얼른 다시 들어가 주세요.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며 다시 일하러 들어가고 형님과 시숙은 군말 없이 열심히 땀까지 삐질거리며 도우셨다고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킨 동생은 오늘은 일당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숙과 형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께서는 분하다고 망고를 몇 개 챙겨가시더래요. 분하다고요. 그렇게 저 대신 동생이 야무지게 복수해줬네요. 동생이 적당히 시댁 식구들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전에 저 오는 것 보고 마음이 많이 쓰였었나 봐요. 그런데 시숙과 형님께서는 내일도 오면 안 되냐고, 내일은 돈 줄 거냐고 여쭤보셨대요. 일손 부족하면 돕겠다고요. 이쯤 하셨음 언니도 마음 풀렸을 거예요. 잘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저도 티는 안 냈지만 불편했거든요. 오늘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과일 몇 개 챙겨가세요. 돈은 못 드리지만요. 여기 장사가 되게 잘 되네요. 아침에 들어온 과일들 거의 다 나갔잖아요. 둘이 일하시기엔 너무 일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게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남편 아직까지 실직 상태라 형편이 좀 어려워요.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우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전에 동서한테 함부로 말해서 진짜 미안했다고 사과 좀 전해줄래요? 시숙은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 꺼내고 대신 형님께서 가게의 사정이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저희 동생은 냉정한 편이라 얄짤없이 다 큰 분들이 알아서 일자리 구하시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동생도 형님이 이때까지 제 욕을 어떻게 했는지 저를 통해 다 들었으니까요. 갑자기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혹해서 태도 바뀌는 게 아닐 것 같겠죠.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일하셔도 돈 못 준다 하니 형님 내외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일만 시켜달라고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이러들 나시라고 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마음 정말 불편해요. 재수씨, 저희 일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난데없이 가게 일을 배우겠다고 하시는 시숙과 형님의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은 커가고 이 나이에 새로 취직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재수씨, 이유 좀 낼 생각 없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좀 도와주세요, 재수씨. 동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봐주라, 응? 2호점을 낼 생각도 누군가에게 저희 사업 비법을 전수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가게랑 상권이 너무 메리트 있다는 말을 하시며 애원하는데 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속도 없이 또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도와드렸다 하지만 동생이랑 저는 두 분이 계시니 쉬는 시간이 더 늘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4명이나 있기엔 비좁았고 2호점을 내기 전까지만 저는 일을 쉬고 제 동생의 진두지휘 아래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2달 가까이 치열하게 배우셨고 저는 그만큼 월급도 든든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가게에 계신 덕분에 시간이 나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게에 복귀하고 더 이상 일손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이때까지 정말 고마웠다며 그동안 몸은 힘들어도 일 배우는 게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화난 줄 알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며 앞날을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서 두 분 충분히 가르쳐드렸잖아요. 이제 2호점 오픈하셔야죠. 그 동네에 오픈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니까요. 이제 저희 가게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을 이제야 이해한 두 분은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렇게 제가 2호점 오픈까지 도와드리고 남편은 제게 대인배라 박수 쳐줬어요. 저와 달리 남편은 아직까지 형 내외와 어머님이 밉다고 연락조차 안 했거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 나 믿고 결혼해달라고 졸라놓고 내가 막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시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그냥 하는 사과가 아니라 어느 날 가게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제게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너무 철없었지? 미안하다. 너 보고 내가 많이 놀랐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나서서 큰아들 내외까지 신경 써주고. 나보다 네가 낫다. 성원이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났지? 나도 결혼하고 의지할 곳이 많이 없었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자식들 자랑하다 보면 내가 너무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너무 행복했지. 그래서 자식들 더 괴롭혔어. 특히 교회 안 간다는 성원이한테는 더 모질게 굴었지. 이제 그렇게는 안 살려고 한다. 시모의 진심을 남편에게 전해봤지만 남편은 어머니 안 보겠다는 말이 아직 유효하다고만 말했어요. 난 아직까지 엄마가 너무 미워서 얼굴 제대로 뵐 자신이 없어. 진심으로 내가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정말 바뀌셨다면 이런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이제 효도는 형한테 다 맡길 거야. 형한테는 엄마가 때리거나 모질게 대한 적 없었겠지만 난 언제나 엄마한테 상처받기만 했어. 이렇게 남편은 냉정하게 밀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남편만 믿고 결혼했으니까 착한 며느리 대신 그냥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시모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제게 따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이 기가 많이 죽으셨고 더 이상 억지나 심술을 부리지도 않으신대요. 돈 자랑 아들 자랑 하러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아들 자랑 대신 신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지낸다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더 이상 첫째 내외의 경제적 도움을 안 받는다 하시네요. 예전에는 완전히 의지하셨는데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신 아주버님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본인 몸이 아플 때나 좀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멀쩡하시니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요. 참 나이 들어서 바뀌는 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많이 바뀌셨다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는 제가 도와드린 가게 2호점이 잘 되고 있어서 매일 행복하게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해요. 시댁 식구들 다들 억지로 모여서 얼굴 보고 지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맡겨보려고 해요. 언젠가 남편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 같이 예전 일 잊고 함께 식사하는 날이 오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저도 그때까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